일어나면서 쇼츠 보고, 출근하면서 인스타 확인하고, 업무 보면서 쇼핑하고, 점심 먹으면서 쇼츠 보고, 집 가면서 쇼츠 보고, 저녁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자극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자극에 왜 이렇게 취약한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쇼츠 1시간 보면 진짜 행복하신가요? 인류 역사상 결핍 때문에 쌓아온 게 99%였습니다.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더 아끼고 때로는 빼앗고 지금처럼 뭔가 넘치고 넘쳐서 피로감을 느끼는 건 정말 기이한 현상이죠. 오늘날 정보 과잉은 비교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정신적인 피로감도 함께 줍니다. 정보 과잉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종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정보의 양이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앞지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인간의 몸과 정신은 유전적으로 아직 예전에 머물러 있어서 현대 문물을 다 수용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떡볶이, 치킨, 피자 이런 거 맨날 먹으면 성인병으로 그냥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근데 뇌도 똑같습니다. 정리하는 뇌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현대인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정보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라고요. 이 책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투머치한 시대냐. 1분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의 길이가 500시간이 넘고요. 인스타엔 34만 개의 포스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에 반팔티 치면 상품이 1864만 5661개 나와요.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에 2100억 개 이상의 이메일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몇 개인가요? 그리고 그것 대비 노출되는 정보는 몇 개인가요? 이런 정보 과잉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모두가 소비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난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인스타 게시물을 공유해요. 다낭 항공권이 얼마? 애나 떨어져서 지금 여행 가면 좋습니다. 이런 거. 주식 재테크 정보 공유하는 친구가 1이면 이런 거 공유하는 친구가 99죠. 게다가 대부분의 게시물은 나 어디 가서 놀았다. 이렇게 화려한 곳이 있다. 이런 거죠.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는 소비 심리를 의식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결정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실험이 있는데 식료품 매장 부스에 이 빵에 바르는 잼 있잖아요. 이 잼 샘플을 한 번은 24개 종류를 놓고 한 번은 6개를 놓고 판매를 했습니다. 24개를 진열했을 때 방문객의 60%가 맛을 봤지만 그 중에서 3%만 잼을 구매했고 6개를 진열했을 때 40%가 맛을 봤지만 30%가 구매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많은 선택지는 매력적이게 보일 순 있으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 피로감을 준다는 거죠.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걸 선택의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전에 쿠팡에서 뭘 하나 샀는데 다 사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이트를 경유해서 들어갔으면 몇천 원 더 싸게 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배신감이 확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걸 막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면 정말 자그마한 거에도 이게 최선인가? 다른 건 없나? 찾아보면서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문제, 비교 끝에 얻는 우울감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우리 세대가 마음의 병을 얻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설명드릴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보 과잉에 대한 한 연구에서 실제로 많은 정보는 스트레스, 불면증, 소화기 장애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분석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됐다고 인정하지 않죠. 술과 담배를 매일 하는 사람은 중독이라고 하지만 쇼츠, 릴스, 틱톡을 무의식적으로 넘기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꽤나 관대하게 생각하죠. 그 이유는 나한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작용은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것을 볼 때 몸에서 분비되는 것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의 장점은 즉각적으로 재밌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필 때 분비되는 것 또한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 수치가 쭉 내려갔을 때 니코틴을 채워야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이기지 못하면 담배에 중독되는 거죠. 한 대학교에서 도파민 중독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쥐가 레버를 누르면 쾌락 중추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결과가 어땠느냐? 나중엔 먹는 것도 스킵하고 이 레버를 너무 많이 눌러서 탈진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독은 무의식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결과는 우울감입니다. 특히 발달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조절 능력이 약해 중독이 취약해지고 그렇게 성인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SNS에 과몰입할수록 교우 관계가 낮아지는 결과도 보였다고 합니다. MZ가 왜 MZ스럽냐? 아마 이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동 청소년 우울증이 2017년 29,534명에서 2020년 48,221명으로 60% 이상 증가했다는 걸 보면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인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제가 전에 데이트 어플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좋은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은데 이 데이트 어플 자체에 중독되는 사람도 많아요. 왜?
만나는 게 너무 쉽거든. 이런 분들은 언젠가부터 누굴 만나는 게 일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 설렘이란 감정이 아예 절단된 거예요. 아, 너도 강남의 사무직, 취미는 노래, 서핑 좋아한다고? 양양 얘기 또 하겠네. 그러니까 역치값이 너무 높아져서 웬만한 차별성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똑같아 보이는 거죠. 다음. 사람을 이렇게 골라요. 유튜브 썸네일 점점 자극적으로 변하죠. 데이트 어플도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펙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공급이 많아지면 선택을 받기가 힘들어져서 더한 자극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유튜브를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면 알고리즘이 초기화된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다 자극적인 문구의 사진입니다. 아니면 연예인이든가. 이렇듯 많은 공급은 더한 자극을 쫓게 만들고 이것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게 SNS겠죠. 제가 이런저런 모임을 좀 다니는데 최근에 그런 분을 봤어요.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미없대.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뭐 다 해본 거고 다 똑같고 별로 삶에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결국 더한 자극을 찾아야 할 텐데 그 끝엔 도대체 뭐가 있을까? 끝이란 건 있을까? 연애도 똑같고 여행도 가봤고 취미도 해봤고 이렇게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이 정말 괜찮을까? 한편으로 설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진 않을까? 종교를 갖고 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을 보면 기도드리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그거 하나로 행복해합니다. 즉 행복이란 건 외부의 재미로만 채울 수는 없다는 거죠. 작은 것에 행복감을 누릴 수 없다면 밖에서 더 큰 이유를 찾게 될 거니까요. 세상에 자극적인 정보가 넘쳐날 때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것에 맞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다면 내일은 더 멋진 내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의 메시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작용했나요? 오늘 영상은 처음에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쇼츠 1시간 보면 진짜 행복하신가요?